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이입니다. 3단원 제목이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죠. 수학 1을 공부할 때 배웠던 삼각함수. 근데 삼각함수가 끝이 아니라 뒤에 덧셈 정리가 붙어 있네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과목이 미적분입니다. 이거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 미적분 수학 1 배울 때 삼각함수 배우면 되지 갑자기 뜬금없이 삼각함수가 또 나와. 삼각함수를 공부했던 뭐 좋은 추억들, 슬펐던 추억들, 공식이 많아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뭐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포지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삼각함수인 건 맞아. 삼각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삼각함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토대로 요 다음 단원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데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든지 또 그 다음 단원에 미분을 공부하는데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자, 이번에 뭘 배우냐면은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런 거 배워요. 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어떻게 하면 쫙 풀어 쓸 수 있느냐. 알겠습니까? 뭐 코사인의 괄호 열고 각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풀어 쓸 수 있냐. 이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덧셈 정리란 말이 그 말인 거야. 이 각을 더하거나 빼기가 됐을 때 갖다가 쫙 풀어 쓰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이거를 왜 배우느냐. 이거 단원이 미분 단원을 배웁니다. 왜 배우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함수를 fx를 sin x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걸 미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도함수의 정의에서 뭡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그 다음에 f 프라임 x의 정의가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 함수 fx가 sin x예요. 그럼 당연히 f의 x 플러스 h는 뭐냐면은 사인의 괄호 열고 x 더하기 h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자가 이런 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사인 x 플러스 h를 쫙 전개할 줄 알아야지만이 이거랑 이거 연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단원을 따로 미분을 배우기 전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알고 나면은 이제 공식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이 줄 잡아도 한 20개 정도 나옵니다. 공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식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 많은 공식들이 공식을 위한 공식이 아니라 이런 것과 관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공식들이고요. 또 공식도요. 실제로 외워야 되는 공식은 한 3가지 정도만 외워야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3가지로 다 파생이 되고 변형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내용이 3단원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내용들 또 특히나 덧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삼각함수가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뭘 하느냐. 삼각함수 정의. 이걸 이제 수학 1에 배웠어요. 삼각함수 정의.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름을 세타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좌표를 x, y라고 하고 요 원점부터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되겠습니까? 삼각함수의 정의죠, 정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다 했었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역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역수. r분의 y가 아니라 이것의 y분의 r. 다시 말하면 사인의 역수. 사인 세타분의 1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했습니다. 뭐로 했냐면 코시컨트 세타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수학적 약속인 거니까.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이것도 역시 미분화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뭐 탄젠트 함수나 코탄젠트 함수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인이나 코사인의 역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나올 때마다 분수를 쓰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새로운 함수로 정의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인의 역수, 코사인 역수, 탄젠트 역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것을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시컨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가 있는데 이걸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코탄젠트 세타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냐? 실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수를 알고 있지만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알고 있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상 여전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해.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요, 웬만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잘 안 쓰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일단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먼저 완벽해야 돼요. 역수를 취하는 과정의 내용. 뭐 학생들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인의 역수가 코사인이 아니라 코시컨트입니다. S의 역수가 C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가 C의 역수가 S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탄젠트는 코탄젠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6개 배운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래프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는 외우셔야 됩니다.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분수 함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게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이상한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로부터 이제 공식들이 성립하는데 방금 성립했던 것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수가 시컨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근데 코탄젠트, 탄젠트 역수니까 이거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다음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양변을 자, 쌤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이 값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뭡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니까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되어서 새로운 식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또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특히 1의 위치가 학생들이 많이 혼동이 되는데 혹시나 공식을 까먹었으면 요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양변을요, 사인 제곱을 나누시면 1이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 나누시면. 이거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탄젠트 제곱이 됩니다. 사인 제곱분의 1은 코시컨트 제곱이 되어서 이런 식이 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간단한 식인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증명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와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 식변형 연습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제2사분면이 제2사분면이었을 때 제2사분면. 네. 자, 시컨트 제곱, 시컨트 탄젠트 뭐 이렇게 된 값을 이럴 때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십시오. 먼저 변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시컨트, 탄젠트 막 이런 게 있으니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시컨트가 코사인분의 1입니다.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 분모 안에 전부 다 코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해볼까. 일단 분자분모를 코사인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분자분모 코사인 곱하게 되면 값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식도 분자분모에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요, 마이너스에 여기가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곱하기 되는 값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을 통분을 한번 해보고 통분하게 되면은 이거 곱하게 되니까 1의 제곱 빼기 사인의 제곱이 되죠. 근데 사인 제곱은 1의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분모 간단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자, 하나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사인, 그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의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식이 되게 복잡하다. 자, 여러분 좀 보기 편하게 하겠으면 위에다 쓸게요, 이거. 위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이번에는 요렇게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에다가 코사인 제곱. 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사인하고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겁니다.
식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면 코사인 제곱 사인하고 코사인 제곱 사인이 앞에 빼기니까 사라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코사인과 그냥 코사인도 사라지고요.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제곱에서 마이너스 쓰니까 또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되고 여기는 코사인 사인이고 코사인 사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분자가 좀 간단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분모는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분자는 2의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시니까 코사인 코사인이 코사인 남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코사인 하나랑 코사인 하나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코사인분의 코사인하고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값은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요 값이 2분의 1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값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잠깐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2사분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요거를 x좌표, 이걸 y좌표로 생각하면 돼요. 제2사분면이니까. 제2사분이니까. 그렇죠. x좌표 음수니까 값은 마이너스 4,3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x좌표분의 y좌표 탄젠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3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뭡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인데 요거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3과 0.4 사이의 거리는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r분의 y좌표 5분의 3이 되는 거죠. 제2사분면은 값이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니까 5분의 마이너스 4x일 수가 있습니다. 식변형 연습을 한번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중요한 주제는요. 아까 말했지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야. 공식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처음 공부한 학생들은 헉 할 겁니다. 와, 뭔가 비스무리한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까 왜 외워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자리에다가 사인의 x 플러스 h를 집어넣게 되면 사인의 미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 미분하고 싶으면 이 식 알아야 됩니다. 코사인 미분하고 싶으면 이 식 알아야 되는 거야. 탄젠트 미분하고 싶으면 이 식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용한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냥 막 외우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 좀 동기부여가 돼야지. 이걸 왜 배우는지 아까 설명했었고요. 이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지, 또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식을 전부 다 증명하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야.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그중에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가 된 좀 아주 기본적인 증명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이 많은 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증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육과정상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를 제일 먼저 증명을 합니다. 정석 교재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증명해놨는데 사실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잡아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잡습니다. 반지름 길이 1인 원을 하나 잡는 거야. 그리고요, 여기서 요 각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있는 걸 쓰면 알파라고 잡을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점을 잡습니다. 그 점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걸 갖다가 베타라고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니? 이 점을 P, 이 점을 Q, 반지름이 1인 원으로 생각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 빼기 베타가 뭐냐면은요, 요 둘의 차가 알파 빼기 베타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저 빨간색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동하기 알파가 되면 이 p의 점을 쓰는 방법을 수학 원에서 배웠습니다.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기억납니까? 반지름 1이니까 이 점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어요. q라는 점 똑같아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식의 방향 베타이기 때문에 값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야. 뭐야 이거. 사인 알파야. 여기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 알겠어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요. 이게 x축하고 y축이면은 그대로 PQ를
Q가 이 점으로 오게 회전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야. 회전을 시키면은 쉽게 말하면 Q는 1로 오고요. 뭐 Q 프라임이었을까요? 그 다음 P가 이런 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생긴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각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뭡니까? 알파 빼기 베타야. 그대로 돌린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요. 그랬을 때 P'의 좌표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의 방향만큼 알파 빼기 베타니까 이 값이 코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컴마 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Q 프라임 좌표가 뭡니까? 이게 1,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 나온 거야.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라는 식이 나왔네요. 사인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은 그랬을 때 요 길이나 요 길이가 똑같지 않겠습니까? PQ 길이나 P 프라임 Q 프라임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PQ 길이가 뭐냐? 길이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선분 PQ 길이 제곱은 자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전체의 제곱 플러스 사인 알파 빼기 사인의 베타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P 프라임 Q 프라임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길이 똑같은 거야. 그 말은 그런 거죠.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이거에서 0을 뺀 거 제곱이니까 사인의 제곱의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풀어내면은 어떤 유의미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푸는 거를 쌤이 잘 봐봐봐. 이걸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전개하면은 코사인 제곱, 그 다음 빼기 2배의 코사인, 맞습니까? 이거 전개하면은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빼기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사인 제곱 알파랑 사인 제곱 알파 다음 얼마입니까? 왜 이과로 살아남으려면은 평소에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라 해야 돼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하면은 1이죠. 코사인 제곱 베타랑 사인 제곱 베타를 더하기 뭡니까? 또 1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식을 풀게 되면은 좌변이 얼마가 남냐면은 2가 남아요. 2.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2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이걸 묶어서 구하면은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변도 풀어볼까요? 이것도 보세요. 자, 앞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에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뒤에 거 제곱 1 빼기 2배의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곱하기 1. 여기는 사인 제곱 알파 빼기 베타.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입니까? 또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면 1이고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값은 2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사라지기 때문에 요런 식은 이런 식과 똑같다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탄생하는 거야.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됐습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 잠깐 소개를 해주면요.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코사인을 갖다가,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코사인, 사인, 이렇게 생긴 식으로 앞글자를 따가지고 코코사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코코사사. 단, 부호는 반대가 된다. 코코사사. 뭐 부호까지 외우면 좋겠지만 그냥 코코사사. 많이 하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이걸 처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어디다가 써먹느냐? 내가 코사인에 12분의 파이 구할 줄 아니?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코사인에 괄호 열고 3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하면 이게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3분의 8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3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 sorry.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4분의 파이는 또 2분의 루트 2가 되어서 정답은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을 더하고 빼는 거. 자, 어때요? 됐습니까? 자, 6개의 공식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증명을 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나머지 식들을 증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깐 이거 지우고 이제 또 다른 증명 방법 이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사실은 증명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다 써먹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거를 좀 상위 과정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고3 수능 기준으로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는 공식만 외워서 계산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 어떤 현학적인 내용이나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그냥 계산이에요, 계산. 자, 공식을 보니까 공식이 좀 나와 있어요. 방금 지금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를 증명을 한 거예요. 코사사.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은 여기가 있으면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의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세모 빼기 네모 라는 꼴인 거야. 근데 우리가 코사인의 세모 빼기 네모 꼴은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모 빼기 네모는 코사인 세모, 코사인 네모 플러스 사인 세모, 사인 네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풀었으면은 코사인의 괄호 열고 여기는 알파 그대로고요. 코사인의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구하는데 코사인 함수가 y축 대칭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인 베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가 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코코사사를 외우시고 부호만 조금 푸시면 되겠습니다. 부호만. 부호만.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외우세요. 이걸 이제 나중에 외워야지 하면 나중은 안 와. 아마 지금 강의를 선행을 하고 듣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워야지. 나중에 고3 올라가면 배워야지를 하는 순간 안 돼. 지금 해, 지금. 뭐든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쌤이 이제 이렇게 자기계발 서적 같은 거를 한때 심취해가지고 특히나 쌤이 대학교 졸업할 때 시즌인가 엄청 많이 읽었어. 엄청 많이 읽었는데 거의 모든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비슷해요. 뭐 그래서 뭐 무슨 기업의 CEO가 쓴 책들. 뭐 쌤 기억나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GE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CEO였던 잭 웰치가 쓴 책이라든지 스타벅스라는 회사 알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또 회장이 있어요. 스타벅스 창업했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워렌 버핏은 직접 쓴 책이 없는데 그 지인들이 워렌 버핏에 관한 쓴 이야기 다 똑같아. 기본적으로 뭔가를 밀어놓으면 안 돼.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용어로는 쉽게 말하면 성실해야 돼. 근데 그게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 어떤 발상이 떠오르거나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냥 무조건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거야. 이거 외워야 되겠잖아. 외워야 되는 거 알겠잖아. 지금 외우는 거야, 지금. 수업 끝나고 외워야 하면 그 끝나고 하면 또 할 일이 생깁니다. 바로 외우시고. 외우는 방법 아까 좀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일단 기본이고 부호까지 외우십니다. 자, 나머지 식들도 오늘 전부 다 할 거예요. 나머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 식이나 이 식에다가 알파나 베타 자리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식을 사인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를 보면은 뭐 방법은 요걸로 요걸 만들 수도 있고요. 이 식으로 이 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알겠습니까?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의 세타하고 똑같아요. 자,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타 자리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빼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사인에 괄호 열고 2분의 파이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빼게 되면은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코사인에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 식을 알고 있잖아. 네. 그러면 사인에 관한 덧셈 정리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거꾸로는요. 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사인을 바로 구할게요.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이 값은 코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똑같아. 이해되겠니? 이해되겠니? 그럼 이 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코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뺀 거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하나 이렇게 한번 식을 놔보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둘 쪼개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볼 거야. 그럼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동그라미 빼기 베타는 코사사. 오케이. 코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여기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사인의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사인 베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뭘로 쓸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사인 알파야. 이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공식이 뭔가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아!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코사가 되는 거구나. 재미있는 거는 이 부호는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 마이너스인 거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인 거? 마이너스가 되면은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베타는 그대로.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코사입니다. 순서는 알파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외워야 돼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요. 이게 그대로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4개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느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뭡니까? 얘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자, 다 나중에는 최종형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잖아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야. 되겠니?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사입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네, 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은 전부 다 탄젠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자분모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분자분모 각각을 나눕니다. 나누게 되면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눴으니까 이 값은 1이 되고요. 빼기.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이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되어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또 분자분모를 하다 코사인 알파로 나눴기 때문에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베타가 약분이 되고요. 남아있는 거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남아있으니까 탄젠트 알파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여기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누는 거니 코사인 사라지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어서 탄젠트 베타가 되면서 이런 공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로 쓸 수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면서 이거 분자분모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외우면 됩니다. 6개의 공식.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 공부하면 당연히 잘
와닿지가 않지.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식을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 메모장 같은 데다가 메모지 같은 데 써가지고 여러분 뭐 필통이나 뭐 노트나 연습장이나 책상이나 자주 보는 것에 붙여놓고 한 일주일만 살아봐. 뭐 자고 일어났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필통을 딱 펼쳐서 공부하려고 봤더니 공식이 있어. 한번 봐주고. 국어 시간이 돼가지고 있는 책상에 책가방에 책 꺼내가지고 공부하려고 봤더니 연습장에 적혀있어. 한번 봐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뭐 10분 만에 외우려고 하는데 잘 안 외워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억이 나다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잊혀지면은 다시 공부하면 돼. 괜찮아요. 네. 자, 어쨌든 공식 됐나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거나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까지 풀 거야. 자, 3-2번. sin x 더하기 y랑 sin x 빼기 y가 sin 제곱에서 sin 제곱을 뺀 거하고 똑같은지,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뺀 거하고 똑같은지를 확인하세요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치? sin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되기 때문에 sin x, 코사인 y, 뭐 이런 식인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x, sin y. 이 식이 이제 이 앞에 거고요. 그다음 뒤에 거는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거 지금. 그냥 마이너스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 곱했더니 합과 차의 곱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의 제곱 x, 코사인의 제곱 y,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x, 사인의 제곱 y.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거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해서 이거나 이것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잘 보니까 이 식은 사인밖에 없기 때문에 코사인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y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y 이렇게. 코사인 제곱 x 자리에 뭘 집어넣겠습니까?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겠네.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제곱 x에다가 이거 곱하기 되면은 사인의 제곱 x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 사인의 제곱 y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사인의 제곱 y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사인 제곱 y의 사인 제곱 x가 되는데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럼 뭐가 나왔습니까?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y 뺀 거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선생님 코사인은 어떻게 바꿉니까? 물론 이 식을 똑같은 방법으로 바꿔서 구해도 상관이 없고요. 현재 이 식의 사인 제곱 x자리다가 1 빼기 코사인 제곱 x를 집어넣고 사인 제곱 y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를 집어넣는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로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코사인 제곱 y에서 코사인 제곱 x를 뺀 식이 나와서 증명 끝. 이렇게. 증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내가 이 삼각함수 덧셈 정리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 접근하십시오. 공부를 할 때 이거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좀 이렇게 근시안적인 좀 편협한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이걸 변형하고 싶은데 이걸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요. 사인 제곱의 a 더하기 b분의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를 한 값이 탄젠트로 바꿔보세요. 이런 뜻이네요.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b는 사인 a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b로 만든 다음 이 식을 제곱해가지고 이 분수를 이용해서 나눠서 풀면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번거로워. 너무 귀찮아. 너무 번거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세트형 문항 1, 2번 같이 있는 문항은요. 이런 앞에 주어진 식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떠올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 수능 시험도 그렇고 내신 시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b니까 이 값이 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b는 사인의 a 더하기 b하고 사인의 a 빼기 b를 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를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사인의 a 더하기 b에 사인의 a 빼기 b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사인의
A 더하기 B를 제곱하는 걸로 나누세요. 이런 뜻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사인의 A 더하기 B는 하나가 약분이 되고요. 사인 A 더하기 B분의 사인 A 빼기 B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코코사 공식 기억합니까? 네. 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B. 이렇게. 여기는 또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사인 B. 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뭘 하느냐. 이런 꼴로 만들려면 분자분모를 코사인 A, 코사인 B로 나누는 거야. 아까 우리 탄젠트 덧셈령이 증명한 식하고 똑같습니다. 코사인 A, 코사인 B로 나누면 코사인 B, 코사인 B 약분되고 코사인 A, 코사인 A니까 탄젠트 A가 됩니다. 더하기 코사인 A, 코사인 약분되고 코사인 B분의 사인 B니까 엽선 탄젠트 B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 A가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탄젠트 B가 되면서 첫 번째 문제 증명 끝! 이렇게. 자, 되겠습니까? 계산 문제. 좋아요. 하나 더 합시다. 3-3번. 네. 이번 단원이 굉장히 문항이 많아요. 필수 예제가 16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쌤이 생각하기로 수학의 정석 단일 단원에서 예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제가 많은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공식이 겁내 많아. 공식이 몹시 많아. 그 공식을 다양한 형태로 연습을 시키려고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학습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 값 나와 있을 때 질문이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 일단은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이고요. 그다음 뭐 다른 거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코사인은 뭐가 될까? 문제가 예각이네. 그럼 코사인 알파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갖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인 이게 R을 14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값은 R분의 Y좌표니까 Y좌표를 13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제곱 더하면 얘가 14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루트의 14제곱은 196에서 169를 13제곱을 빼주시는 겁니다. 구하게 되면은 7, 27, 3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 14분의 3루트 3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곱하게 되면 196분의 27, 196분의 169 더하게 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인 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단 이게 예각이니까 원래 이게 뿔마가 붙어야 되는데 제 1사분면이기 때문에 값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사인 베타 10.11이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4분의 똑같아요. 14제곱인 196에서 11제곱은 12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75가 되기 때문에 루트 씌우면 5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코사를 구하는 거죠. 사인 알파 14분의 13 곱하기 코사인 베타 14분의 5루트 3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14분의 3루트 3 곱하기 사인 베타 14분의 11 구하는 값은 14의 제곱분의 숫자가 복잡하다. 13 곱하기 5 하면 65 루트 3이고요. 여기는 33 루트 3이니까 더하게 되면은 98 루트 3이 되는데 14제곱이 196이거든요. 98이라고 하는 것은 14의 제곱인 196을 반 나누기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어떻게 합니까? 코사사 코코 14 곱하기 14분의 그냥 바로 곱할까요? 5루트 3, 3루트 3 곱하게 되면 5, 9, 45 마이너스 사인 14분의 13 곱하기 11 하게 되면 13 하니까 143 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가 되는 겁니까? 14제곱분의 그러면 196분의 45에서 130은 마이너스 98이네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탄젠트는 얼마입니까? 탄젠트는 코사인을 사인하는 거니까 이것분의 이거 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탄젠트 되는 거죠. 네, 끝.
두 번째 문제.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보이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인 코사인이 음수란 말은 제2사분면이라는 뜻인 거죠. 사인은 양수, 코사인이 음수란 말은 제2사분면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지? 이 값이 사인이고 이 값이 코사인 탄젠트니까.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란 말은 제2사분면. 그지? 그 다음에 특수각이죠. 특수각입니다.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얼마입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2파이. 뭐 참고 설명하면 코사인의 3분의 2파이는 코사인의 괄호이고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의 3분의 파이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정답은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3번까지 봤고요. 오늘 이제 공식 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아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수 그리고 6개의 공식 싹 다 외우시고 혹시나 지금까지 못 외운 학생들은 강의 다 끝나면 다음 강의 넘어가지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생각을 해봐. 한번 써봐. 말 그대로 예쁜 종이에 내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쁜 글씨로 써가지고 어딘가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는 거야. 그럼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외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수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수학은 외우는 걸로 출발은 하지만 최종 형태는 사고예요. 사고. 이 사고를 하는데 실력 정석 공부를 하면서 쌤이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자,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